네, 안녕하세요. 토지코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 요청 강의인데요. 요청이라기보다도 좀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려고 화면을 이렇게 좀 띄웠고요. 제 블로그로 이제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역삼각형의 위에 이제 글씨, 위에 끝에 뭐 대각선 줄치고 이게 X하고 뭐 W 표기해 놓은 거 이건 뭔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요런 거다, 그죠? 이건 이제 제 화면이다, 그죠? 제 블로그상에 보면 이런 기호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런 기호, 요런 기호. 그죠? 요게 이제 제가 마음대로 만든 건 아니고, 실제로 자격증 시험에 보면 케이스 규격집이라고 상단에 보이시죠? 케이스 규격집이라고 해서 요거 예, 작년 12월에 또 다시 조금 뭐 리뉴얼 된 것 같은데, 업데이트된 요 내용에 보면 이런 식으로 기호가 나옵니다. 역삼각형에, 원래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는데 역삼각형이라고 부르죠, 우리. 역삼각형에 대각선의 선이 있고 W나 X가 들어있는 게 바로 이제 이런 형상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표면 거칠기를 표현한 겁니다. 도면상에. 보통 이제 표면 거칠기라고 하면 거칠기 어떤 값이잖아요. 실제로는 이런 값들이 들어가야 되는 게 원래는 맞아요. 이런 값, 요런 값들, 요런 값들. 이 숫자가 위로 올라갈수록 크고 내려갈수록 작죠? 뭐 그 정도는 이해된다, 그죠? 0.2가 0.2가 1.25보다는 12.5보다는 작잖아요, 그죠? 작을수록 예, 표면 거칠기 값이 더 곱다는 소리예요. 조금 제가 비유를 하자면 12.5를 그러니까 이런 표면이라면, 그죠? 0.2는 이런 표면이라는 소리예요. 표현을 하자면. 그리고 실제로 여기 들어간 이 부분의 어떤 값의 의미는 중심점 평균 거칠기 값이에요. 어떤 표면이 있습니다. 이 지점은 0이라고 부르는 표면이고요. 표면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밍으로 들여다보면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서 밑에 0 밑으로 있는 얘들 있죠? 얘를 반대로 이제 뒤집어 반전을 시키는 거예요. 위쪽으로. 이렇게 반전을 시키면 다 위쪽으로만 이제 형성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포인트를 뭐 10개나 20개나 이 포인트를 잡았다면 그 평균을 내면 이 평균선이 지나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0과 이 평균선 사이의 어떤 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당연히 그래서 이 0.2는 12.5보다는 작으니까 맞아요. 그럼 표면 계치가 어떻다고요? 더 작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표면 계치 값이 작다는 소리는 표면이 거칠기가 더 곱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X를 쓰고 W를 쓴 건 다만 이런 숫자로 도면에 표기하는 것보단 이게 지금 이꼴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호로 적어준 것 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 소문자입니다. 좀 이게 도면을 좀 들여다보면 실제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만약에요, 지금 여기 이제 W가 12.5였잖아요, 아까. 여기 숫자가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호를 썼지만 이런 숫자가 다 들어가 있다. 자, 기호가 아니라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문제점이 뭐가 생기냐면 여기 지금 표면 거칠기 값이 있으니까 이게 보이는 거지만 자칫 잘못하면 여기 어떤 해당하는 지점의 어떤 치수값, 어떤 값으로 이제 치수 값으로 이해해버려요. 그러니까 데이터 값으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기호로 대체하고 이 기호를 공통 주소란 혹은 또 주소란에다가 이제 여기 이렇게 표현된 부분 혹은 그 면은 12.5의 표면 거치기 값을 갚습니다. 뭐 x는 뭐 3.2의 표면 거치기 값을 갚습니다. y는 0.8에 없는 표면 거치기 값을 갚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쓰는 게 원래는 맞지만 이거를 다투면에 표현하자면 지저분해지고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호로 대체됐다는 거.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예, 표면 거치기 값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표면 거치기 값입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쓰는 데도 있지만 아직도 이렇게 쓰는 데 있습니다. 뭐 삼각형, 역삼각형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이렇게 역삼각 한 개 붙인 것도 있고 어떤 곳은 역삼각형 두 개가 붙어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데는 역삼각형이 세 개가 쫄롬이 붙어 있는 곳도 있어요. 뒤로 이 삼각형의 숫자가 많을수록 네, 맞아요. 표면 거칠기 값이 높다는 소리. 네, 표면 거칠기가 곱다는 소리예요. 높다는 소리 아닙니다. 표면 거칠기 값이 높다는 소리는 반대고요. 요게 표면 거칠기 값이 높은 거고요. 요거는 표면 거칠기 값이 낮은 거예요. 숫자로 의미하면. 자, 그러면 이걸 급으로 나눈다면 이게 이제 W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워져 버렸네요. 이렇게 4개가 들어있다면 얘는 그냥 비율로 하자면 얘는 Z값이에요. 여기 표현은 안 됐지만 Z값은 표면 거칠기 값이 아주 낮기 때문에 표면이 아주 곱다는 소리예요. 표면 거칠기가 거의 없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는 그 면이 곱다는 소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해되셨죠? 그래서 표면 거치기 값이 도면에 표현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질문 주신 거에 답은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표면 거치기 값입니다. 표면 거치기 값입니다. 하고 이따가 제가 링크를 또 달아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같은 분께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 녹색 동그라미 6번은 뭘 의미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녹색 동그라미라고 도면에 찾아보면 이 부분입니다. 요렇게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은 그죠? 녹색 동그라미 이 부분은 뭐냐면 부품 번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사실 도면 한 장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도면 한 장 안에 한 가지 부품을 그리는 게 원래는 원칙이에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한 장의 도면 안에는요 한 가지의 부품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또는 한 장의 도면 안에 여러 개의 부품이 붙어 있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대체로 여러 개의 부품을 그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부품이 작으면 모르는데 다 커버리면 이 종이 도면, 이 도면 자체에 꽉 차버려요. 물론 CAD는 무한대인데 여러분들이 그죠? 자격증 시험이든 어디든 간에 회사에서 도면 뽑을 땐 거의 대부분이 A4 아니면 A3예요. 이해되셨습니까? A4 아니면 A3예요. A2로 뽑는 프린터가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비쌀 거예요. A2 이상을 뽑으려면 플로터라고 하는 다른 거, 그죠? 다른 장치, 인쇄 장치 가지고 뽑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비효율적입니다. 비싸고요. 그래서 흔하게는 A4로 그다음에 A3까지는 다 커버해서 뽑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A3 용지 사이즈는 크지 않잖아요. 그죠? 594에 420 아닙니까? 594에 420이잖아요. 이 범위 안에 부품을 한 개 들어가 있을 때, 두 개 들어가 있을 때, 10개 들어가 있을 때, 그죠? 출력을 하고 나면 눈에 잘 안 보여요. 안풀이 필요고 이제 물론 1대1로 그리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잘 안 보여요. 어쨌든 간에 한 장의 도면에는 하나의 부품이 원래는 원칙인데 자격증 시험에서는 한 개만 그리지 않고 지금 보시는 도면처럼 1번에서부터 제가 5번 건너뛰고 6번까지 썼는데요. 6개 내지 4개, 5개. 자격증 시험은 3개 내지 4개, 많으면 5개, 6개까지 그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얘 도면 사이즈는 A2 용지 사이즈입니다. 근데 출력은 A3로 해요. 자, 그건 자격증 얘기고 어쨌든 간에 도면 한 장에는 한 개의 부품을 그려야 되는데 한 개 이상, 그러니까 2개 이상의 부품을 그릴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개만 그릴 때는 이 번호가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니까 1번 부품이 뭐고 2번 부품이 뭐고 3번 부품이 뭐다라고 연결이 되는데 도면 한 장에다가 도면 그릴 때는 그죠? 이 부품 번호가 의미가 사실 없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품 번호가 의미가 없죠. 한 개만 그렸을 때, 요거만 그렸을 때는요. 도면 한 장에 있으니까 얘는 이런 동그라미 1번, 뭐 6번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얘가 2개 이상의 도면을 그릴 때는 네? 맞죠? 얘는 1번이고 얘는 2번 부품이고 얘는 3번 부품이고 얘는 4번이고 뭐 이런 식의 명령이 필요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6번이라고 하는 거는 부품 번호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질문에 대한 답변 다시 정리하자면 동그라미 6번은 뭘 의미하냐 하면 6번 부품을 지칭하는 겁니다. 6번 부품을 지칭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제가 링크도 걸려고 하니까 일단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도면으로 돌아와서 자, 그래서 도면이 1번은 본체라는 거. 자, 그럼 1번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이제 도면에 보면 제가 이거 부품 번호라고 했으니까 예, 맞아요. 얘가 동그라미 1번이니까 적어도 여기 1번이라고 하는 게 근방에 있는 부품 도면이겠죠? 맞아요. 얘가 이제 본체인 거예요. 요거 이해됐고. 자, 그러면 뭐 건너뛰어서 6번 한번 가보죠. 6번은 링크라고 돼 있죠. 그러면 도면상에서 6번 찾으니까 여기 있네요. 6번 근방에 있는 부품, 즉 얘네요. 그러면 얘는 링크라고 하는 부품이에요. 그래서 얘는 6번에 해당합니다. 6번 부품이 요 링크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사실 이것만 보면은 사실 안 되고 조립 도면이 또 있긴 한데 그거는 생략하고요. 어쨌든 어떤 조립된 도면 형태에서 한 개씩 뽑혀져서 부품이 된 거예요. 자격증 시험에서는 몇 번 그리라고 나오는 겁니다. 예, 아마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얘는 부품 번호를 지칭한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 되셨죠?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뭐 1번, 2번 다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역삼각형에 이제 대각선이 줄이 들어가 있고 W나 X라고 표현된 부분은 어떤 거라고요? 맞아요. 표면 거칠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이게 이제 지금 아마도 요즘 질문을 주시는 내용들 보면 구독자분께서 이게 질문 이제
이건 좀 여달 다른 내용인데요. 물론 여기에 이제 제가 해답 드리고 이제 밑에 그 제 영상 링크도 걸어 놓을 텐데 요즘 질문 좀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뭐 나름 행복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게 질문에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이게 즉답을 못 드리고 있다는 게 그죠? 예, 제 한계인 것 같긴 한데 되도록이면 시간을 많이 해서 좀 많이 하려고 하긴 하는데요. 조금 그죠? 저도 뭐 하는 일이 있으니까 뭐 답을 바로바로 못 드린다는 점에서는 되게 죄송하게 생각해요. 되셨나요? 아무튼 이렇게 질문을 블로그를 이용하시든 아니면 유튜브 여기 영상 하단에 영상에다가 각각 이제 주시든 거기에 댓글 주시면 제가 다 거기다 또 답을 다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메일로 주셔도 됩니다. 이메일로도 많이 주시고 계시니까요. 네, 그렇게 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질문 주셔도 됩니다. 사실 뭐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모르는 거 물어보는 건 정상이죠. 거기에 제가 돈을 받아가지고 그게 돈 받아야지 제가 답을 해드립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쨌든 토이즈 코리아는 여러분들 질문 주시는 거에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물론 저도 제 스케줄대로 제 나름의 어떤 교육 방향이나 어떤 방향을 또 잡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요청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답을 드리고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뭐 답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